니체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입니다. 히어로는 반드시 고통을 겪습니다. 아니, 고통이 히어로를 만든다고 하는 편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히어로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히어로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강해집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히어로들은 어벤져스 멤버들을 포함해 인류의 절반을 잃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 타노스를 막습니다. 타노스를 해치우고 장렬히 전사하는 아이언맨의 가슴에 달린 아크 원자로도 애초에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죠. 주성치의 영화 쿵푸어슬에서 비겁하고 소심한 삼류 양아치 아성은 최강의 무공을 지닌 킬러 화운사신에게 두들겨 맞아 온몸이 박살난 후 오히려 막혀있던 맥이 뚫려 절대 고수가 됩니다. 히어로 영화에 있어 주인공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면은 반드시 필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야 그 고통의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일어나는 모습에서 영웅의 비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광하는 것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시련 속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불굴의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히어로들을 보며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 영상 히어로는 여러분이 모두 각자의 삶의 히어로임을 깨닫는 각성과 성장의 과정에서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엮어놓은 원고를 보니 서립고 복잡해 아쉬운 점이 많아 서툰 것은 없애고 발전된 생각은 다시 보태어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어로 시리즈를 통해 다소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마음 공부의 개념들을 되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영화를 예로 들어 마음 공부를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에고입니다. 에고에 관한 영상은 모두 4편으로 기획되었으며 4번째 영상에서는 마틴 스코세지의 명작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에이비에이터에 관한 분석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에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음 공부에서 에고는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범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에고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에고 또한 우리의 한 부분이어서 없애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에고는 없앨 수 없으며 에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에고가 있어야 할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리기제를 이드, 자아, 초자, 즉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구별하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고 초자아는 규범이죠. 배고파라는 욕구를 따라 아무 음식이나 먹으려는 것은 이드의 욕구이고 바구니 속의 빵이 네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초자아입니다. 에고는 그 사이에 조종자 역할을 합니다. 사회 기범에 맞게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도 배고픔이라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자아는 이드의 욕구를 억누르며 초자아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에 끼어버린 불쌍한 친구입니다. 프로이드의 에고는 잘난 첫째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여운 막내 사이에 낀 불쌍한 둘째 같은 신세입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이 에고를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독자적 생존 욕구를 지닌 인격체처럼 다룹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갑자기 삶의 진리를 깨달은 후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저자 에크하르 톨레는 에고란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둘째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자 소리까지 듣는 것이 에고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감정입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이죠. 두려움, 질투, 욕망, 권태 등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에고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두 방향, 외부의 사건뿐 아니라 내부의 자극, 즉 생각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생각이 감정이고 감정이 나라는 개념. 이것이 에고의 시스템입니다. 생각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압도되고 생각은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온종일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 녹초가 돼버리죠. 어제, 일주일 전, 몇 년 전 일을 문득문득 후회하며 불편해합니다. 내일, 일주일, 몇 년 뒤의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에고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이건 내 이야기인데?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축하합니다. 방금 에고를 찾아내셨군요. 잘 관찰해보면 에고는 끝도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느라 바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에고입니다. 쉴 새 없이 평가와 분석, 대책을 내놓죠. 아까 그 사람 진짜 무례했어. 이러다 늦겠는걸?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하지만 가만히 살펴본다면 에고는 실제 행동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고는 끝없이 불안해하며 의견을 내놓지만 그것뿐입니다. 걱정은 해결이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걱정일 뿐이죠. 걱정은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일을 해결하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에고는 이렇게 오로지 생각만이 자기 일이라는 듯 끝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생각 과다가 원인이고 생각 과다는 에고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 익숙해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에고 덕분에 우리는 부정적 생각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우리의 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뇌관,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변연계, 그리고 인지제어, 감정 조절 등을 전담하는 전두엽으로 나눠져 있는데 파충류의 뇌는 호흡, 심장 박동 같은 자율신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대면하거나 갈등할 일은 없습니다. 전두엽은 가장 나중에 발달된 소위 지성을 담당하는 곳이기에 상당히 이성적이죠. 문제는 포유류의 뇌입니다. 동물소의 모든 본능을 관장하는 것이죠. 생물의 기본 목표는 생존입니다. 생존의 첫 번째 규칙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유류의 뇌는 모든 상황을 일단 위험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컵 반을 채운 물을 보며 반밖에 없다. 저걸 다 마시고 나면 우리는 목말라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포유류의 뇌죠.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 포유류의 뇌는 우리의 삶을 거의 모든 부분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포유류의 뇌가 인격화된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겁쟁이, 생존주의자, 비관주의자죠. 따라서 에고는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에카르 톨레는 에고가 느끼는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죽음과 소멸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에고는 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고자 분주합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지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침묵은 곧 에고에게는 죽음입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도 없이 떠드는 사람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는 우리에게 늘 삶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다고 경고합니다. 이 그럴듯한 거짓말에 넘어간 우리는 에고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에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